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우수한 아이들을 위한 노력이 정말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뒤숭숭한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거 잘 극복하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훌륭하게 커서 이 사회에 훌륭한 기둥이 되고 그리고 리더가 되는 그런 일을 만드는데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정말 우수한 아이들이 나와서 우리나라를 아주 강하게 경쟁력 있게 그렇게 이끌고 나가는 그런 일이 계속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늘 있습니다. 똑똑한 아이들은 충분히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정말 체계적으로 잘 길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똑똑한 아이들은 기억력이 높은데 영재성과 기억력은 어떤 관계가 있나, 이런 얘기입니다. 영재성과 기억력. 기억력에 관한 얘기 많이 합니다. 저도 몇 번 다룬 적도 있어요. 기억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새로운 접근으로 기억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재성,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죠. 영재성은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 저는 일단 영재성 속에 기억력이라는 것이 포함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이 기억력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영재성에 어떤 관계를 갖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단순 기억. 단순 기억은 어찌 보면 아이들이 그냥 들어서 그냥 잔상으로 남는 거죠. 딱 듣거나 보거나 하면은 그것이 내 뇌리 속에 살짝 남는 겁니다. 그걸 단순 기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단계를 조금 지나가서 단기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쇼텀, 단기 기억으로 남는 거. 이 단기 기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보를 처리하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계고요. 이 단기 기억에서 더 나아가서 장기 기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장기 기억 속으로 기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학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학습이라는 게 뭐예요? 장기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이죠. 이렇게 남아있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어릴 때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어릴 때는 그럼 아주 유아기에는 주로 애들이 이제 아주 어릴 때는 단순 기억을 주로 많이 하고요. 잠깐 동안만 기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릴 때 보면은 조금 이렇게 본 거를 금방 잘 기억한다고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은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 기억 가지고 너무 과대 포장을 할 필요는 없고요. 단기 기억, 장기 기억으로 가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 3가지로 압축해서 이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이 영재성과 어떤 관계가 있고 영재성에 뭐를 어디에 영향을 주는가. 첫째는요, 이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이해력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언어 이해력.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죠. 우리 모국어라는 것도 있고요. 외국어라는 것도. 그래서 똑똑한 아이들 보면요, 외국어를 잘해요. 외국어 잘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모국어도 물론 잘하지만 외국어도 잘해요. 외국어도 또 한 가지도 하니까 2가지씩 또 막 이렇게 하고 굉장히 아주 외국어 능력이 뛰어나는, 언어 능력이 뛰어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일단 많은 걸 기억해야 돼요. 암기를 한다고 그러죠?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단어의 뜻을 많이 알아야 일단 영어로 된 문장을 잘 볼 수가 있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모국어 중에서도 어려운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단어를 잘 기억해야 돼. 일단 기억해. 이렇게 잘 기억하는 걸 우리는 어휘력이라고 그러죠. 어휘력. 이 어휘력도 있지만, 그러나 이 어휘들을 잘 모아놔야 돼요. 이렇게 잘 분류를 해놔야지, 그냥 분류 없이 그냥 막 놓으면은 사실은 사용할 때 불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 속에서도 디렉토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착착 넣어놔야지 잘 찾기가 쉽지, 디렉토리 없이 그냥 수많은 파일들을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섞어놓으면 찾기 어려워요. 그게 뭐 한 10대 개 되면 찾기 쉽지만은, 어휘들, 이런 것들이 진짜 수백 개, 수천 개 되면, 파일 자체가 수백 개, 수천 개 되면 찾기 어렵죠. 그래서 이걸 잘 분류를 해놓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렇게 분류를 해놓는 것 자체가 우리가 중요한 능력이에요. 중요한 능력인데, 기억력은 바로 이렇게 언어 이해력에 영향을 굉장히 줘요. 그래서 언어 변별력,
언어와 언어를 구분하는 능력에 영향을 줍니다. 기억을 잘해야 그것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변별이라고 하는 것을 잘하면 바로 개념 형성, 언어의 개념 형성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미적 기억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언어 능력을 높여줄 때, 그래서 우리가 웩슬러 지능 검사 같은 거 할 때도 보면은 그 안에 어휘력도 측정하지만 공통성이라고 하는 걸 측정해요. 이 공통성이 뭐냐면 바로 개념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고, 어떻게 의미를 형성하고 있느냐 하는 의미 기억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잘 분류를 해놓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기억력은 언어 이해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 두 번째는 이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공간 능력에도 굉장한 영향을 줘요. 시공간 능력. 여러분들 시공간 능력 아시죠? 여러분들 1차적으로 아주 쉬운 말로 하면은 이런 걸 수 있어요. 길을 찾아가는 거죠. 길 찾아가는 거. 길 찾아가는 거는 사실 입체적인 그런 공간에서 막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 능력, 이런 것들은 뭐 성별로 볼 때 남자가 여자보다 더 잘한다, 그런 말이 많이 있어요. 그런 실험도 있고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여자들이 언어 능력이 더 높다면 남자들은 시공간 능력이 더 높다, 이렇게 개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남자가 모든 여자보다 시공간 능력이 높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남자들이 좀 여자들보다는 높은 것 같아요. 자, 이 시공간 능력도 역시 마찬가지 기억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한번 본 거를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도형의 개념 형성이라는 게 있어요. 언어만 개념 형성이 있는 게 아니라 도형의 개념 형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등등, 그 다음에 원기둥, 원뿔, 삼각뿔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그런 입체 도형이 있죠. 우리가 밖에만 딱 나가면 아파트의 모양, 나무의 모양, 도로의 모양,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시공간이죠. 시공간이에요.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공간적인 개념으로 다가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야만이 사실은 평면이냐, 입체냐, 이런 것을 구분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에 보면은 기하라는 게 있어요. 기하, 도형이라는 거 있어요. 이런 것을 다루는 거죠. 여러분들 적분이라는 게 뭡니까? 적분. 이런 것도 전부 다 누적된 거를 계산하는 것이죠. 적분, 뭐 미분, 적분, 이런 게 전부 다 수학에서 이런 어떤 입체와 관련이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억력과 아주 엄밀하게는 관련이 많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는 그러면 이런 그 기억력을 높이는 방법이 중요해요. 여러 가지 더 중요한 얘기들이 있지만 높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 기억력을 높여줄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러나 아주 핵심적인 거를 제가 짚어본다면 이런 겁니다. 첫째는요, 일단 아이들에게는 어린아이일수록, 유아라든지 어린아이들은요, 반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단순 기억이라고 그러죠. 단순 기억.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을 안 하고는 안 돼요. 일단 반복을 여러 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거 조금 가르쳐 줬는데, 2번 가르쳐 줬는데, 3번 가르쳐 줬는데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린아이들의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반복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경험을 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관계를 자꾸 형성하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A와 B가 뭐가 같지, 뭐가 다르지, 그 다음에 무슨 관계가 있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관계 짓는 거를 자꾸 엄마들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글을 읽거나 그럴 때도 나오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는 이 단어하고 이 단어가 관계가 뭐지? 이렇게 관계. 차갑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라고 하면 또 시원하다, 차갑다.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온도와 관련이 되는 이런 것들이죠. 맛있다, 맛이 없다, 그 다음에 뭐 어떻다, 이렇게 맛에 관한 것들, 이런 것이고 계속 관계를 짓는 그런 일을 부모님들이 자꾸 도와주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제 관계를 짓는 그 단계에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은 어떤 거를 아이들에게 자꾸 주어야 되냐면은 의미를 자꾸 기억하게 돼요. 의미. 우리가 보통 책을 읽거나 그럴 때도 의미 파악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냥 책을 읽어서 단어를 그냥 단순히 기억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뜻을 알아야지 그 뜻과 뜻의 관계도 또 이제 발전적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들의 관계, 그 다음에 의미를 기억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기억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어떤 분들은 아이들의 책을 많이 읽으면 좋다,
물론 책을 읽으면 좋죠. 그러나 책을 그냥 단순하게만 그냥 글자만 읽는 수준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책에 있는 의미를 자꾸 파악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 의미를 파악해야만 바로 기억이 오래 가는 겁니다. 그 장기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폭넓은 지식이 또 필요해요. 폭넓은 지식. 그건 우리가 보통 배경 지식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폭넓은 지식을 가져야만 우리가 새로 들어온 정보를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똑똑한 아이들은 기억력이 높아요. 기억력이 굉장히 높은데, 자, 영재성과 기억력은 그럼 어떤 관계가 있나? 제가 오늘 3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봤어요. 첫째는 그래서 기억력이라는 것은 언어 이해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준다. 언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고요. 둘째는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 능력에 굉장한 영향을 준다. 시공간.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잘 하게끔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기억력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면 똑똑한 아이들이 점점 더 자기의 능력을 자꾸 영재성과 가깝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